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푸틴은 2026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할 것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간인함을 보이려 했지만 2026년 그의 거창한 선언이 절박함의 신호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전선에서 무언가가 무너졌고 불가피해 보였던 2026년의 승리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 중이며 전문가들이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장의 진전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진전이 좁고 우크라이나는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전쟁연구소 ISW라는 전문가들이 수치를 통해 푸틴이 2026년 승리를 주장한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현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의 진전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방어와 압도적인 공격을 결합해 푸틴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주장했던 전쟁을 다시 러시아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ISW는 3월 3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평가에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기간을 살펴봅니다. 스타링크 접속이 차단되고 크렘린이 텔레그램을 제한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 두 가지 모두 전선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으며 푸틴의 군대가 거둔 성과도 둔화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6개월 동안 러시아는 1929.69 제곱킬로미터, 즉 약 745제곱마일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약 124제곱마일의 점령에 해당하며 전쟁연구소 ISW의 표현에 따르면 하루에 10.66제곱킬로미터, 즉 약 4.1제곱마일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가 여전히 전진 중임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만들려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2026년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결국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러시아가 1년 전에 거둔 것과 비교해보면 그 이야기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SW 전문가들은 2026년 3월까지의 6개월간 수치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러시아군이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2716.57제곱킬로미터, 즉 거의 1049제곱마일을 점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 달에 거의 175제곱마일에 해당하며 하루에 14.9제곱킬로미터 또는 5.75제곱마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곧 무너뜨린다는 말과 달리 실제 전장 성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지난 6개월, 이 러시아에게 큰 실패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같은 기간에 비해 300제곱마일이나 적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이전보다 더 많은 장거리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는 3월 24일에 거의 1000대의 드론이 동원된 공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겨울에 더 심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전기와 난방을 끊어 공포를 조성하고 지상 우크라이나 군대를 압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들은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우크라이나는 굳건히 버틸 뿐 아니라 느린 러시아 진격으로 푸틴에게 새로운 문제까지 안기고 있습니다. 곧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더 안 좋은 소식은 3월, 이 우크라이나를 끝장낼 것으로 예상된 봄 공세의 시작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불과 1년 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다시 한번 수치상 성과가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와 RBC 우크라이나는 3월 러시아의 공격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자는 3월 23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에르스키가 기사 게재 전 4일 동안 러시아 지상군이 600회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게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 600회의 공격은 ISW가 다루는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처럼 모두 저지되었고 러시아의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푸틴은 이 공격에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문제의 4일 동안 러시아는 6,09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시에르스키가 말했습니다. 3월 23일까지 한 주 전체를 고려하면 러시아는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없이 8,710명의 보병 손실을 입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당시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행동 덕분에 여러 전선에서 적의 공세작전이 저지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 보도는 러시아 공세가 멈추고 성과가 줄어들면서
러시아 목표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변했는지 강조합니다. 이 매체는 슬로베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라는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도네츠크 요새 벨트가 크렘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그 도시들에 도달하려면 요새 벨트의 또 다른 거점인 콘스탄티니우카를 점령해야 합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그 임무를 완수할 기한을 4월 25일로 정했으며 도네츠크 전체가 2026년까지 러시아의 손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시 포크로프스크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만 21개월이 걸렸고 그 후에도 도시를 점령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포크로프스크는 요새 벨트의 주요 도시보다 작지만 푸틴은 9개월 내 그 벨트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는 듯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러시아는 1년 전보다 더 느리게 진격하고 있지만 푸틴은 상황이 갑자기 나아질 것이라 믿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2026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한 요구들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필연적인 붕괴가 전장에서 보여지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요구에 비해 너무 느립니다. 푸틴이 자신의 군대에 정한 마감일에 비해서도 확실히 너무 느립니다. ISW가 말하듯이 2026년 3월 말 현재 전장의 현실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거나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임박하거나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푸틴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느려진 상황에서 그들은 전장의 중요한 지역에서 영토를 잃고 있다는 사실도 감당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2025년 후반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점령의 시간을 쏟았지만 2026년 도네츠크 주요 공세를 위한 완충지대 확보 목표와 달리 오히려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3월 31일 시에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남부 공세가 러시아의 봄철 계획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느린 진전과 큰 손실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올렉산드리브카 지역에서 480제곱킬로미터, 약 185제곱마일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에도 성공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해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최근 몇 달간 러시아가 기존 손실에 추가로 입은 손실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성과는 더브로필리아 반격작전 당시의 수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UNN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그때 러시아로부터 약 430제곱킬로미터, 즉 약 166제곱마일의 영토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25년 말쯤 점령했다고 주장했던 쿠피안스크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서 최소 183제곱킬로미터, 즉 70.65제곱마일 이상의 영토가 추가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러시아는 1년 전보다 영토를 덜 점령하고 있고 그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해방시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영토가 아니라 중요한 영토입니다. 이곳들은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주요 거주지와 일부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처음 점령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했던 영토입니다. 이 말은 러시아가 안전하게 장악했다고 여긴 영토를 탈환하려고 더 많은 자원을 헛되이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푸틴은 주요 동부전선에서 더 많은 예비군을 보낼 것이고 이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그곳의 공세를 더욱 늦추게 됩니다. 결국 점령할 수 있는 영토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러시아의 실패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푸틴 군대는 전선이 넓어져 힘이 분산되고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계속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불가피한 붕괴라는 건가요, 푸틴?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지길 원할 겁니다. 앞서 말한 크렘린의 야심찬 목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목표들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ISW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의해 더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느린 진격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조차 은밀한 동원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잔에서는 3월 20일 직원이 150명에서 500명 사이인 기업들이 직원 중 2명에서 5명을 선택해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서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과 절박함이 합쳐져 병사들을 자발적이라 주장하는 군대에 억지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푸틴이 러시아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크렘린은 직장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전쟁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던 자원병의 흐름이 말라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성과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을 다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알고 싶으시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둔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확보했다고 여겼던 영토를 되찾으려 병력을 분산했고, 이로 인해 전선 다른 곳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정예 러시아 공수부대와 해군 보병이 3월 초 우크라이나 진격 저지를 위해 남쪽에 파견됐지만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가장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병력 이동은 러시아 지휘부가 우크라이나의 최신 반격이 일어나는 곳마다 병력을 분산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군 내에서 또 한 번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병력 도착에 시간이 걸려 더 많은 영토가 해방되고 병력 재배치 때마다 러시아의 전선 계획이 차질을 빚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흐름의 전환은 단순한 반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 진화도 지금 우리가 전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푸틴 군대를 무너뜨린 살상지대에서 FPV 드론 증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역들은 전선 전체에서 3배로 늘어났는데,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을 개발해서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후방을 파괴하는 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SW는 3월 15일의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고, 그곳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중거리 타격 작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 싸우는 능력을 높이고 러시아의 방공망을 약화시키며 2026년 봄, 여름에 예상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앞서 그들의 공격 작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프라우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여러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것이 2026년은 주요 패턴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거리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점령지의 러시아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하이마스 로켓과 같은 무기보다 거의 3배나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켓뿐 아니라 러시아 방공망을 무너뜨리는 드론이 합류해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는 안전한 공중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드론을 사용해 병력 집결지, 지휘 및 통제소, 드론 운용본부, 그리고 러시아가 전선의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후방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집결시킨 전투 병력을 약화시키며 러시아 진격을 늦추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중 하나가 러시아의 탄약 저장고를 타격하면 그 탄약은 전선에서 진격 임무를 맡은 병사들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탄약이 없는 그 병사들은 여전히 전진 명령을 받고 어떤 진격도 이루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하나씩 제거당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방공망이 무너지며 후방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들은 1년 넘게 우리가 봐왔던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한 타격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공격 역시 중거리 드론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군대를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월에 러시아의 발트해 항구에 대한 끈질긴 공격으로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4월 1일 보도에서 그 항구들에 대한 공격으로 러시아 원유 수출 능력의 40%가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가가 코로나 이후 최고치인 가운데 러시아는 석유와 연료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매 감소는 크렘린의 공격 자금도 줄인다는 뜻입니다. 푸틴이 석유 수익을 못 얻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장비 생산과 병사 고용에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악몽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표적을 신중하게 우선순위에 두면서 전장에서의 모멘텀을 쌓아왔습니다. 반면에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의 전략은 우크라이나의 총알바지 병력을 밀어넣는 전략에서 전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의 영리한 반격이 러시아의 동부 공세를 방해했습니다. 중거리 드론이 동부 군사 거점을 타격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서 석유 등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며 러시아 전쟁 기계에 계속 방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우크라이나 모습이며 푸틴이 러시아 승리가 불가피하다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절박함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하는 것들에서 그 명백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은 그의 군대가 전장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앞으로 2달 안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우연히도 돈바스는 러시아의 봄 공세의 중심지이자 요세벨트가 위치한 곳이며 러시아의 진격이 둔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날 키우 인디펜던트는 푸틴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1일 푸틴의 입으로 통하는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오늘이라도 우크라이나군을 돈바스의 행정 경계선 밖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이 주장은 여러 번 반복됐고 사실 어제 이미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고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압박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굴복할 압박이 아닙니다. 키이우는 평화협정에서 돈바스 양도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느린 진격 속도가 도네츠크를 점령해 2026년 말까지 돈바스를 함락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상황에서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는 영토가 해방되고 있고 러시아의 봄 공세는 최악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순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키이우 경제학교의 총장 티모피 밀로바노프는 3월 31일 2026년 3월 이 러시아의 손실에 있어 기록적인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수가 다시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를 감추려는 푸틴의 절박한 협상 시도가 러시아가 전선에 보내는 병사들이 느끼는 절망감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월 30일 유나이티드 4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가 큐존에 배치한 무시무시한 드론대를 마주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자살 관련 영상 증거가 너무 많이 접수되어 러시아 병사들 사이에서 자살이 매일 발생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부상이나 우크라이나 드론에 포위되면 자살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선전이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히기보다 즉시 죽는 게 낫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해진 셈이죠.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런 거짓말 위에 세워졌습니다. 푸틴의 군인들은 이제서야 지도자가 숨기려던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말을 예고했던 봄 공세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방어로 목숨을 잃고 많은 이들이 죽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지난 6개월 동안 러시아가 보여준 진격 속도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후방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지문은 엄청난 모멘텀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더 가까워진 반면 러시아는 푸틴이 추진한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데조차 그만큼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내러티브가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진하고 러시아는 속도를 늦춥니다. 발트해 지역에서 석유 터미널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발트해 지역에서 이뤄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반복적인 공격으로 러시아의 일부 항구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계속 받으시려면 더 미리터리 쇼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